네, 안녕하세요. 박중사입니다. 네, 1월 6일 월요일 장 마감 리뷰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요일에 외국인은 1월 옵션 만기를 앞두고 포지션 중립화를 시켰다가 금요일에 아침에 수렴빗각을 지지한 뒤에 이제 중립화 시켰던 것을 다시 원래 포지션대로 상승으로 돌리면서 이틀 연속 상승이 나왔습니다. 만약에 저 빗각을 이탈했다면은 외국인들은 중립에서 하방 배팅을 했겠죠. 근데 이탈하지 않고 다시 원래대로 돌아서는 모습이 나왔다고 이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은 어쨌든 원래 포지션이었던 오랜 기간 동안 상승 쪽 롤오버를 갖고 오고 있었잖아요. 매수 롤오버를 갖고 오다가 목요일에 살짝 하루만 중립이 됐던 거죠. 그래서 다시 원래대로 돌려놓고 있는 모습. 1월 옵션 만기 싸움에 의해 금요일 수렴빗각 지지 후 급반등 했고요. 월요일 오늘 선물 1.8% 상승, 코스피는 1.91% 상승, 코스닥은 수급이 상대적으로 약했으나 바이오, 2차 전지, 반도체가 모두 상승하며 1.73%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강한 이틀을 보여줬고요. 이제부터는 일단은 야간은 뜨고 있으나 이제부터는 진짜 중요한 자리에 들어오게 됩니다. 지난 11월 11일에 외국인들이 돈이 틀어졌던 그 자리를 이제 찍으러 갈 것이냐, 넘어갈 것이냐, 아니면 거기서 또 막힐 것이냐를 결정짓는 이 공간에 들어오게 되겠죠. 그리고 나스닥도 뭐 일단은 지금은 괜찮아요. 추세 지키고 있고 미국 증시 뭐 중요 자리 지키면서 다시 시간을 끌고 있죠. 여기 자 보시면 여기 해당 중요 자리에서 지난주에 지키고 터닝해서 아직은 위에 빗각을 못 넘어가고 있지만 그래도 좀 숨 좀 또 트일 수 있는 그런 구간에 또 들어왔습니다. 다만 이제 1월 20일에 트럼프 취임 때 변수가 나타날 수 있다. 취임 전후로 해가지고 이제 상승 쪽 재료 소멸이 마지막에 일어나면서 차익 욕구가 더 밀어붙일 수 있다라는 것도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개장 전 체크 사항입니다. 1월 옵션 만기일 3거래일 남은 시점이었고요. 야간 선물은 0.45% 종료된 시점에서 월요일장을 시작했습니다. 횡보 출발 이후에 연속 상승에 성공했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 장 초반 1시간 정도는 분명히 횡보였습니다. 오늘 위클리 옵션 만기를 맞아서 충분히 쉬어갈 수도 있는 날이었어요. 자, 제가 주말에 올려드렸던 리뷰 영상에서 상승 쪽으로 일단 만기 가닥을 좀 잡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이제 남은 거래일은 이제 월, 화, 수, 목요일 만기까지 있는 건데, 자, 월요일에 만기, 위클리 만기 때 쉬고 상승, 상승, 쉬고 이래도 상승 쪽으로 개인들을 따돌리면서 외국인과 양매수였던 금융투자가 수익을 만들 수가 있는 상태가 되겠죠. 그 다음에 쉬고 쉬고 상승 상승도 마찬가지로 개인들을 따돌리고 상승 쪽으로 마감할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뭐 쉬고 상승, 뭐 쉬고 상승, 뭐 이렇게 해도 되겠죠.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었잖아요. 근데 월요일 자체를 그냥 먼저 땡기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상승, 쉬고 쉬고 상승도 되고요. 상승, 쉬고 상승, 쉬고도 되고요. 상승, 쉬고 쉬고 상승도 되겠죠. 물론 이 쉬는 거는 조정도 포함입니다. 당연히 상승만 있진 않겠죠. 하방 조정도 포함입니다. 하방 조정도 포함이죠. 자, 여러 가지 가능성들을 나열했을 때 어, 사실 확률이 낮은 쪽이 당첨이 된 것 같아요. 왜냐면은 오늘은 위클리 만기일이었기 때문에 위클리 만기의 대부분은 10번의 만기 중에 8번 정도는요. 개인들은 양매수 포지션을 보이면서 한정적인 제한적인 움직임을 보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쵸? 외국인들 개인들은 위클리에서 뭐 한 예를 들어서 콜옵션 한 3만 계약, 풋옵션 한 2만 5천 계약, 콜 2만 계약, 풋 뭐 한 2, 3만 계약 뭐 비슷하게 가면서 자리를 일정 부분 제한시키는 움직임들이 훨씬 더 많이 나왔죠. 그런데 오늘은 이 10번 중에 8번이 아닌 이 2번에 해당되는 그런 날이었던 것 같습니다. 위클리 옵션 한두 번 정도에 해당되는 1, 20% 정도의 비율로 한쪽으로 쏠리는 날이었는데 오늘이 그런 날로 진행이 됐던 겁니다. 그래서 장 초반 1시간 정도는 오늘도 역시 묶어두는구나. 일단 쉬어가는 쪽으로 먼저 가는구나 라고 생각했지만 여기서 돌파봉이 나왔습니다. 자, 자세히 살펴보면은 여기 1시간 횡보하던 자리를 돌파하는 흐름이 잡혔죠. 그러면서 거래 붙기 시작했고 수급이 어떻게 됐어요? 프로그램이 화끈하게 변했습니다. 자, 프로그램이
매도하다가 지금 이게 굉장히 많이 확대돼서 지금 많이 올라와서 이렇게 작아 보이는데, 자 여기를 확대해서 보면요, 프로그램 추이가, 자 여기서 처음에는 매도 쪽이었죠. 이렇게 흐지부지 매도돼서 사실 위클리가 처음부터 개인 풋 우위였어요. 개인들은 위클리 처음부터 풋 우위여가지고 이거 상방인데? 라고 생각하면서 거래가 됐는데 프로그램이 눌렀던 거죠. 프로그램이 초반 하방으로. 그러니까 프로그램이 약간 속임수를 오늘 보였던 아침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오늘 그래서 하방으로 보이다가, 그래서 개인 위클리 풋 중심 풋 매수가 우위였던 것을 상쇄시키는 모습을 보였죠. 그런데 10시가 넘어가면서 갑자기 이게 튀기 시작합니다. 프로그램이 갑자기 튀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끌어올립니다. 뭐야? 위클리 개인 풋이 원래 많았는데 그대로 상방으로 가는데 프로그램이 돌아서네. 아, 이거 상방이네. 라는 판단을 해야 했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움직임이었어요. 변화를 갑자기 줘버렸기 때문에, 1시간 정도 지나니까 갑자기 줘버렸기 때문에 오늘 이 순간적으로 캐치하는 게 쉽지는 않았습니다. 거기에 선물까지도 뒤늦게, 선물은 좀 뒤늦게 반응이 나왔어요. 그래서 더 어려웠죠.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원래 위클리 만기일에는 가장 1순위는 무조건 개인 위클리 풋입니다. 위클리 옵션입니다. 개인의 위클리 옵션이 위클리 만기일에는 그냥 1순위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오늘도 개인 위클리 풋이 아침부터 우선이었잖아요. 아침에도 개인 풋 우위였기 때문에 오늘은 그 우선순위에 의해서 상승을 만드는 쪽으로 진행이 됐던 거죠. 물론 위클리 옵션의 특징상 그냥 그렇게 하다가 만약에 프로그램이 전환 없이 그냥 매도로 계속 됐다면 그냥 왔다 갔다만 하다 끝났을 겁니다. 프로그램이 매도로 갔다면이에요. 위클리 쪽은 개인 풋 매수 우위로 상방, 시장은 상방, 반대로 풋을 못 먹여주는 쪽으로 가니까, 안 먹여주는 쪽으로 가니까, 그러면은 시장은 일단 상방으로 가려고 하는데 프로그램이 매도다. 그러면 이게 상세 처리가 돼가지고 시장은 흐지부지 계속 횡보하다가 끝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약간의 이제 변동을 주거나 중간에. 그런데 프로그램이 급전환하면서, 프로그램 추이도 이렇게 흐름을 잡아보라고 말씀드렸죠. 장중 라이브 때도. 자 이렇게 추세를 그거 보면은 돌파가 나왔죠. 돌파가 나오면서 수직 상승하면서 이게 10시 넘어섰잖아요. 요 시기에 그게 나오면서 돌파해가지고 매수 쪽으로 가는구나, 상승 쪽으로 가는구나 라고 수급 판단을 해야 했죠. 금요일은 초반부터 그렇게 나왔던 거고, 월요일인 오늘은 1시간 정도 횡보하다가 이게 나온 상황이다 보니까 조금 더 갑자기 급격하게 트는 느낌을 받은 그런 날이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수급이 확장되고 월물도 외국인들이 콜 43억까지 늘어나는 과정이 장중에 나타났죠. 그래서 오늘은 횡보하다가 1시간 뒤에 자리를 상방으로 확실하게 잡아버리는 그런 날이었고요. 가장 핵심은 위클리 옵션 개인 수급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개장전 체크사항 이어서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횡보 출발 이후 연속 상승에 성공했고요. 1월 포지션 싸움이 진행되는 거죠. 1월 달에 상방으로 포지션 잡아놓은 것을 이제 진행하는 과정. 제가 주말에 올려드린 리뷰 영상에서도 가장 최적화된 자리는 한 333에서 336 정도를 만드는 자리가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상태로 오늘 진행이 되다가 이제 오늘은 이제 오늘 업데이트된 내용을 살펴보면은 또 많은 변화가 있다라는 것을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이 주말 기준에 최적 포인트를 향해서 가는 과정입니다. 근데 이제 어떤 변화가 생겼는지 이따가 볼게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위클리 옵션 만기일이었고 개인 위클리 풋 옵션 집중 매수로 상승했고요. 삼성전자 자사주 매입 현황과 프로그램 비차익 환율 체크해야 했는데 100만 주 신청한 것, 우선주는 14만 주 신청한 것을 이제 2시 56분경에 매입을 완료했습니다. 프로그램 비차익은 4,102억 대량 매수로 아침에 터닝 후 원웨이가 나왔고요. 자, 이거 땡겨보면 이렇게 아침에 프로그램 비차익 매수가 매도에서 매수로 터닝 후 원웨이 1,000억을 넘기지 않았습니다. 보통 프로그램은 1,000억을 넘어가면 방향을 잘 바꾸지 않는데 오늘 아침에 매도 1,000억을 넘기지 않는 선에서 터닝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터닝 자체가 잘 나오진 않아요. 근데 장 초반에 일찌감치 터닝해서 그대로 이 방향 자체가 이제 오늘 상방으로 자리를 잡았던 거죠. 그 다음에 달러 선물 정규장 1467.6원으로 마감했고요. 외국인은 1108억 매수했습니다. 중국 차이신 서비스 PMI 발표 있었는데요. 52.2로 7개월 만에 최고치로 전월 51.5에 이어서 확장 국면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다만 세부적으로는 해외 유입 신규 사업이 감소하며 트럼프 정부 출범 앞두고 무역 리스크는 커지고 있다고 분석되고 있습니다.
장중 체크 사항입니다. 초반에 다 말씀을 드린 거지만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장 초반에 1시간 횡보, 1시간 횡보하고 제한적인 박스장 이후에 돌파봉과 함께 상승세 전환을 했고요. 일단 돌파봉에 반응을 하신 분이 계시다면은 오늘 상승을 어느 정도 수익을 취하실 수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돌파에 반응을 하는 경우, 돌파에 반응하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손절을 감수하면서, 어차피 내가 손실을 취할 것은 제한적이잖아요. 정해져 있잖아요. 내가 이렇게 박스를 돌파를 하는 것을 들어갔을 때 내가 손실을 볼 수 있는 폭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만큼만 커트를 한다면, 그렇기 때문에 돌파에 따라 들어가면 취할 수 있는 수익 구간이 더 많아지죠. 물론 상단에서 이제 어디서 나와야 되는지는 이제 그때 이제 대응을 또 해야 되겠지만, 어쨌든 돌파에 대응하는 것은 반드시 커트를 동반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눌렸을 때 그 자리를 지지하는지 여부를 보고 다시 한번 들어갈 수도 있죠. 아니면 보충할 수도 있거나. 그래서 초반에 이제 모든 역량을 다 쓰면 안 되고 분할해 가지고 들어가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돌파봉을 대하는 자세가 그렇다는 거고, 금요일에도 나왔고 오늘도 나왔죠. 9시 7분에는 오늘 메인 에너지의 1순위는 당연히 위클리 옵션 만기일이었기 때문에 위클리 옵션 개인 수급으로 봐야 되고요. 9시 7분 현재는 위클리 풋이 미세하게 우위를 보였습니다. 개인들이. 그렇기 때문에 상방이죠. 위클리 옵션 자체는 상방이 우위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계속 이러다가 균형 양매수를 묶게 되면 장세는 제한적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2순위로 프로그램 비차익은 매도였고요. 투신 선물 매도였고요. 외국인 선물 옵션은 중립이었습니다. 월물 옵션은 양매도였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상방을 제한시키는 방향으로 9시 초반에는 진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9시 39분에도 마찬가지였죠. 그런데 자, 제가 여기다 뭐라고 말씀드렸죠? 균형이 깨지는 포인트가 잡히는지를 체크하겠다. 자, 죄송합니다. 균형이 깨지는 포인트가 잡히는지 체크를 하겠다라고 했잖아요. 균형이 깨지는 포인트는 10시 2분에 나왔던 거죠. 10시 2분에 균형이 깨지는 돌파봉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9시 39분 기준도 그대로 이어졌고요. 10시 2분에 돌파봉 나오면서 균형을 깨고 강세 수급으로 전환됐던 겁니다. 1순위는 위클리 옵션 개인 풋 중심의 매수, 풋 옵션으로 쏠렸죠. 오늘 위클리 옵션 차트 보시면, 자, 위클리 개인 풋 계약수 보시면, 계약수로 놓고 일단 체크하고, 계약수가 조금 이상하면 그다음에 금액으로도 봅니다. 같이 보죠. 근데 만기 날은 계약수 우선으로 봅니다. 저는 계약수가 이렇게 늘어나죠. 본격적으로 10시 이후에 상승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개인들 풋 쪽으로 많이 몰렸어요. 5만 계약이 넘어갔습니다. 5만 계약이 넘어갈 때 콜 쪽은 5천 계약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1대 9죠. 그래서 풋옵션 쪽으로 완전히 쏠렸다고 볼 수 있고요. 쏠렸으니까 어떻게 돼요? 원웨이 상승이 나오는 거죠. 2순위 프로그램 비차익 매수 전환이 됐습니다. 자, 이거죠. 여기 프로그램 비차익 매수 전환된 거. 그 다음에 투신 선물도 매수 전환됐었습니다. 그다음 외국인 선물도 매수 전환됐어요. 뒤늦게. 외국인 선물 여기 차트 보시면 좀 늦게라도 반응이 나왔죠. 이렇게 매수 전환되고 올라왔죠. 4천억까지 매수 계속 확대됐죠. 순불 포지션이 강화됐습니다. 순 옵션에서는 순불 포지션, 월물 콜옵션 매수. 자, 이거 자, 여기 보시면 옵션 금액으로 월물 콜옵션 매수, 그 다음에 풋옵션 매도, 요렇게 두 개가 지금 같이 늘어나는 것을 순불 포지션 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콜 늘어나고 풋 매도가 올라오고, 이렇게 이후에 그 방향으로 지속적으로 수급이 확장됐습니다. 언제까지요? 한 2시 정도까지. 2시 정도까지, 마지막에 2시 막판에 조금 이제 흐지부지 될 때까지는 계속 확장이 됐습니다. 장 막판에만 외국인 선물이 매도로 전환되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갈색선 보시면 외국인들 선물이 마지막에 이렇게 쭉 매도로 흐르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런데 일단 지금 야간은 나스닥이 강하면서 지금 야간 선물 0.6% 이상 올라가고 있습니다. 나스닥이 무려 벌써 0.8%대 상승이네요. 본장 개장도 안 하고 프리장인데 근 1% 가까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스닥의 프리장 힘으로 우리 야간장도 굉장히 강세의 모습을 현재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위클리 옵션 만기일 내용 살펴보면요. 일단 시간대별 만기일 이동 추정 범위는 9시 44분에 하단 315만 맞고 있었습니다. 가능성이 거의 없는 외가품만 강하게 닫아두고 전반적으로는 위클리 풋 우위에 양매수 상태를 보이는 아침 시간이었는데 이러고 있다가 10시부터 반응이 나온 거죠. 그래서 1시 28분에 체크를 해보니까 325까지 올라와서 하단만 막아둔 상태였고요. 하단만 막아뒀다라는 것은 하단으로 갈 확률이 낮다라는 겁니다. 어디까지? 325 이하로 갈 확률이 현저히 낮다. 80% 확률로 낮다라는 거고요. 기준을 그보다 더 완화해서 보면은 70% 확률로 327.5까지도 올라와 있어서 327.5 이하로 내려갈 확률도 낮다가 됩니다. 그래서 하단만 막아두고 지속 상승세를 보인 이제 매수 포지션 우위에 330일 마감을 보이는 하루였고요. 위클리 옵션 만기 결제 싸움 진행 과정을 살펴보면은 2시 43분 기준으로 코스피 200은 331.3이었고요. 그때 수급은 이렇게 체크가 됐습니다. 332.5 위클리 콜은 개인 소량 플러스 외국인 우위. 그다음에 이제 330 위클리 콜프 싸움은 개인 단독이었죠. 그 다음에 332.5 위클리 풋에 외국인 소량이 있었고 327.5 위클리 콜에 금융투자가 단독 베팅이 되어 있었습니다. 3시 10분까지 파악한 상태, 그 다음에 동시호가 331.17까지 진입한 상태를 여기서 업데이트 했을 때 330 위클리 풋만 조금 금융투자가 뭐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정도였다. 근데 사실 물량이 그렇게 크지 않아서 의미는 크지 않았었습니다. 결국에는 동시호가 331.17로 진입해서 상승 에너지가 지속되면서 331.52로 종료를 했고요. 그렇게 해서 그러면 330 위클리 콜이 1.10에서 진입해서 1.52로 결제가 되었고 나머지들은 이제 꽝이 되거나 좀 높거나 그렇게 끝났죠. 그 다음에 금융투자가 단독 매수했던 327.5 위클리 콜은 3.48에 진입해서 4.02로 높은 가격에 결제되는 모습까지도 보여줬습니다. 금융투자는 327.5 위클리 콜 매수를 제외한 대부분 다 매도 포지션을 취했고요. 막판에 뭐 풋옵션 조금 깔짝깔짝 거린 거 말고는 대부분 매도 포지션으로 수익을 본 하루였습니다. 10시 9분 기준에는 개인 위클리 콜이 메인은 330이었고요. 개인 위클리 풋은 메인은 322.5 중심으로 327.5 포함 이하 전체를 깔아 놓았습니다. 근데 이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풋옵션으로 더 몰리면서 11시 49분 기준으로 이미 330을 기준으로 콜옵션을 개인들은 330 포함해서 위로 사고 그 다음에 풋은 330 포함해서 아래로 전체로 쭉 깔아두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즉 330에 대해서는 330에 대해서만큼은 양매수를 보였고요. 마지막에 330 위클리 콜을 조금 살려줬지만 대체적으로 풋옵션 쪽을 다 죽이는 모습을 보여준 거죠. 개인 위클리 풋을 살려주지 않으려 하기 때문에 최대한 상승 이후 위에서 시간을 끌 가능성이 높다고도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렇게 땡겨놓고 이제 콜도 있는데 이제 풋이 많죠. 그래서 풋을 살려주지 않는 걸 전제하에 위에서 시간을 끄는 겁니다. 조금씩 올려주면서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흔들더라도 2시 이후가 될 가능성이 높다. 2시 이후에 조금 흔들렸는데 올라가서 흔든 거죠. 이렇게 콜옵션 쪽으로 최대한 올라갔던 것은 개인 풋을 완벽하게 죽이기 위함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 남아있는 콜옵션은 일부 결제까지 시켜주긴 했습니다. 그래서 뭐 개인들의 손실이 조금 줄어들기도 했으나 풋옵션에서 워낙 다 무너져가지고 이번에 위클리 옵션에서 손실금은 개인들이 굉장히 크게 보여주는 하루였습니다. 그 다음에 중간에 월물 콜옵션 완개 및 재개입은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것도 체크를 했었고요. 그렇게 해서 위클리 옵션 만기 결과 추정을 기실현 포함해서 해보면 외국인들은 일주일 동안 26억 수익 본 것으로 추정되고요. 개인은 풋옵션 대거 손실 때문에 51억의 손실을 본 것으로 추정됩니다. 금융투자는 26억 수익 본 것으로 추정되고요. 외국인과 금융투자의 수익을 모두 개인들이 감당하는 그런 한 주가 되었던 만기일이었습니다. 왕개미 콜옵션이 오늘 두 번이나 진입했었죠. 10시 50분에 한번 진입했습니다. 자, 콜옵션 차트를 보시면 자, 이거는 월 그 장중에 라이브 방송 때 같이 점검했던 내용들, 같이 풀어갔던 내용들, 그리고 텔레그램에서 언급드렸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리뷰해보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그때 미처 놓쳤던 미처 파악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나 없나를 한번 살펴보는 정리 시간이니까 그렇게 좀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런 것들이 쌓이면 이 공부가 쌓이면 나중에 증시를 바라볼 때 풀어가기가 좀 더 쉬워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공을 점점 이렇게 쌓아 나가시길 바라고요. 10시 50분 기준으로 지금 보시면은 자, 월물 콜옵션 차트를 보시면 개인들이 여기서 분명히 조금씩 들어왔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여기서 콜옵션이 이렇게 개인들 진입했습니다. 자, 이거는 왕개미 콜옵션이 327.5로 진입한 것으로 추정되었고요. 한 10억에서 15억 정도 들어와서 바로 나가죠. 바로 나갔기 때문에 시장은 사실 여기서 영향을 크게 주지 못했습니다. 10시 정도니까 요쯤이네요. 여기서 슬쩍 눌리기도 했습니다. 슬쩍 눌리기도 했으나 그게 다였어요. 아, 오늘 시장 강하네 하면서 후퇴했습니다. 그래서 왕개미 콜옵션 327.5는 진입 후에 금방 청산하고 후퇴했습니다. 오늘 고가를 찍기가 어렵겠구나. 왕개미가 콜옵션으로 들어온다라는 것은 이건 미끼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미끼. 왕개미가 콜옵션에 대량으로 들어옴으로써 외국인들은 개인들이 콜옵션으로 들어온다고 이거 잡아 먹어야겠다라고 하면서 누르는 경향을 많이 보이기 때문에 하방 세팅을 한 다음에 콜옵션으로 들어오면 밀리겠죠. 그러면 하방 세팅된 것으로 수익을 취하는 그런 목적, 즉 미끼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방 세팅은 다른 쪽으로 할 수 있겠죠. 뭐 선물로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위클리 옵션으로도 할 수 있고, ERW 쪽으로도 할 수 있을 겁니다. 어쨌든 미끼를 던지는 거죠. 그런데 오늘 미끼를 던졌더니 시장이 너무 강해요. 수급이 너무 강해. 그래서 미끼를 그냥 후퇴한 거죠. 예. 그 다음에 다시 두 번째로 2시 10분 정도에 들어옵니다. 2시 10분에 여기 들어오죠. 콜옵션이 첫 번째 후퇴, 두 번째 들어와서 어떻게 했어요? 오버나이트 했네요. 왕개미 콜옵션이 이때는 330으로 진입 후에 오버나이트를 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래서 이건 2차 시도죠. 2차 시도. 2차 시도는 시장의 최정점을 만들긴 했어요. 이 부분에서 들어왔습니다. 자, 왕개미 콜옵션이 여기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최정점을 만들기는 했으나 그 힘은 미약했습니다. 워낙 상승의 힘이 강했던 1월 만기를 앞둔 시간이었기 때문에 왕개미가 미끼를 콜로 던졌어도 그 힘이 세게 들어가진 않았어요. 그래서 그런지 청산하지 않고 오버나이트 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오버나이트를 했기 때문에 오늘 야간에 또 이 330콜에 대한 거래가 큰지 혹은 내일까지 청산을 하는지 여부까지도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현재는 야간 선물이 강하기 때문에 330콜 자체로도 왕개미는 수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끼 자체로도 지금 수익을 볼 수 있는 그런 야간장이 되고 있죠. 그래서 그걸 청산하는지, 물론 야간 수급을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거래가 많이 나오는지를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330 콜옵션 야간 거래는 454계약으로 뭐 평상시보다는 조금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가격대에 비해서는. 자, 그렇게 해서 오늘 왕개미가 두 번 진입했었고요. 그 다음에 1월 옵션 누적 손익분기입니다. 요거는 지금 목요일 거부터 계속 풀어가고 있죠. 이것도 주말에 보신 분들, 주말에 리뷰 영상, 이 직전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왜 상방으로 더 전개가 되고 왜 상방으로 좀 더 진행될 가능성이 높은지를 설명했던 내용이죠. 그런데 자, 오늘 종가 기준으로 업데이트된 상황을 보니까 사실상 게임이 끝난 것 같아요. 1월 만기는 사실상 개인들을 따돌리는 데 성공을 하면서 외국인과 금융투자는 나란히 수익을 챙길 수 있는 구조를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이거는 만기 3, 4일 남은 시점, 즉 금요일하고 월요일에 옵션에서 큰 거래가 생기면서 변경사항이 되게 많은 상황이었고요. 목요일 종가 기준과 금요일 10시 기준 변경사항, 그 다음에 금요일 11시 50분 기준 변경사항, 그 다음에 금요일 종가 기준 변경사항, 그 다음에 오늘 월요일 10시 42분 기준 업데이트 변경사항, 그 다음에 월요일 종가 기준 업데이트 상황을 순서대로 나열한 겁니다. 그래서 외국인은 328.5 이하부터 이렇게 포지션을 변경하면서, 자, 주말 기준으로 파악했을 때 외국인 입장에서는 여기 안에 들면은 수익 구조기 때문에 최대한 땡겨도 된다라는 것을 보여줬던 거고요. 오늘 살펴보니 이제 하방은 끝났습니다. 자, 외국인은 양매도 포지션을 가지고 있다가 목요일에 풋 쪽으로 풀 뜻 그 중립으로 만들었다고 말씀드렸죠. 풋옵션 매수를 이제 진행하기 직전까지 갔습니다. 즉 중립 상태까지 만들어뒀다가 다시 금요일에 빗각 추세를 지키면서 어떻게 됐다고요? 이거를 양매도로 돌렸습니다. 다시 그 다음에 오늘 콜옵션을 대량으로 들어오면서 반대로 콜 쪽으로 이렇게 중립을 만들다가 종가 기준으로 조금 더 콜 쪽으로 풀어버리면서 최종적으로 양매도를 풀어버리는 날이 되었습니다. 이거는 사실 어제부터 나왔던 건데 어제는 사실 약간 중립에 가까워, 그러니까 완전히 풀지는 못했고 어제 기준으로 금요일이죠. 금요일 기준으로는 완전히 풀지는 못했잖아요. 근데 오늘 아침 기준으로 이거를 이제 콜 매도가 풀렸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외국인의 포지션을 살펴보면은 이런 식으로 옵션 매도, 양매도를 풀어서 이런 식으로 어떻게 됐어요? 상방 포지션으로 전개가 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원래는 이게 이렇게 양매도였단 말이에요. 양매도였던 것을 이렇게 풀어버리는 겁니다. 이거 크게 다시 보면은 자, 이렇게
양매도였던 상황에서 이렇게 풀어버린 거예요. 이쪽을 콜옵션 쪽을 풀어버린 거죠. 그래서 지금은 대략 콜매수 포지션이 된 거죠. 원래는 빗각 추세를 수렴 빗각 추세를 위협했으면, 그리고 거길 이탈했으면 반대가 됐을 겁니다. 11월 물처럼 11월 물은 외국인들이 마지막에 양매도의 푸 쪽을 풀면서 이렇게 바뀌었죠. 이건 이탈됐을 때 외국인들의 대응 방식입니다. 근데 지키고 터닝하니까 이거와 11월 물 만기와 반대 대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콜 쪽을 마지막에 만기 앞두고 땡기고 있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월요일 종가 기준 업데이트를 살펴보면은 지금 318 이상이면은 외국인들은 누적 현재 기실현 수익 본 거 포함해가지고 수익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외국인은 지금 현재 기준으로 318 위로만 넘어가면 돼요. 그런 문제 없습니다. 외국인 입장에서는. 물론 숫자 자체는 조금씩 변할 수 있겠지만 요 위로만 가도 수익이야. 손실 여기 조금 봐도 수익이 줄어드는 거지 손실은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요 관문을 통과해야겠죠. 여기 미세하게 수익이 줄어드는 관문을 통과는 해야겠죠. 더 올리려면. 그게 아니면 더 올리지 않겠죠. 어쨌든 외국인은 상당히 유리한 포지션을 지금 잡아놓은 상태고요. 318 이상이면 되게 차이가 많아졌거든요. 현재 코스피 200이 331포인트대입니다. 15포인트나 여유가 생긴 거예요. 그 정도로 오늘 강하게 외국인들을 이틀 동안 따돌렸던 거고요. 개인은 순서대로 보면은 지금 금요일 종가 기준으로는 302.5에서 326.5 사이에 되면은 그래도 개인들은 손실은 아니었는데, 오늘 오전에는 그 범위를 이렇게 300에서 321로 만들어 둔 다음에 오늘 종가 기준으로 업데이트된 걸 보니까 이제 수익 볼 수 있는 구간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전 범위 손실을 기록하면서 마쳤습니다. 자, 이런 상태로 끝났어요. 개인은 현재 손실 보고 있는 것을 현재 손실 중인 것을 커버하기 위해 어떠한 방법도 지금 통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옵션에서는요. 그나마 지금 구간보다 조금 하락하는 경우에 손실은 축소할 수가 있겠죠. 여기 보시면 약간의 0보다 위에 있죠. 그래서 조금 손실을 만회할 수 있는 정도는 가능하지만 어떤 경로로도 수익을 볼 수는 없습니다. 그나마 320대로 내려온다면 손실 축소는 할 수 있지만 조정이 나와도 개인들은 이미 손실이기에 어찌됐든 외국인과 금융투자는 합산 수익을 볼 수 있게 된 거죠. 자, 금융투자는 약간의 숫자 조정만 나왔죠. 319 이하 혹은 331.5 이상이 되면은 수익을 볼 수 있는 구조를 형성하는 양매수 포지션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를 종합적으로 오늘 업데이트된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업데이트된 게 좀 커요. 왜냐하면은 그만큼 만기 직전에 옵션에서 거래가 상당히 큰 변화를 크게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무리 싸움을 하기 때문에 이 변화가 큰 거고요. 사실상 게임은 끝났다고 보여지고 318 위로 지금 시장 베이시스가 0.72로 백어데이션 마감을 했는데 백어데이션 마감 한 거는 일시적일 수 있기 때문에 내일도 살펴야 되겠지만 일단 편의상 선물했다가 표기를 해볼게요. 자, 외국인은 318 이상이면은 올 수익입니다. 자, 외국인은 어떤 조건에서도 지금 웬만하면 수익을 볼 수 있겠죠. 진짜 완전히 갑자기 대폭락하지 않는 이상. 만약에 폭락을 한다면 외국인은 거기에 맞춰가긴 하겠죠. 그 다음에 개인은 전범위 손실이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수익 볼 수 있는 구간이 없지만 그래도 조정이 나왔을 때는 조금 손실은 축소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외국인은 319 이하, 자 여기 이하 혹은 금융투자는 331.5, 자 여기 이상으로 금융투자는 수익을 볼 수 있습니다. 모두를 만족시키는 경우라면은 사실 지금보다 살짝 조금 더 위에서 끝나는 것이 합리적이겠죠. 이 정도에서 끝나는 것이 합리적이겠죠. 그러면 이제 개인도 손실을 그냥 더 키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렇게 진행이 되고 지금 야간에도 좀 더 올라가면서 지금 조건에 더 충족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물론 조정이 나와도 어차피 외국인과 금융투자는 수익이에요. 그리고 종가 체크 내용입니다. 차트 체크 사항으로 12월 18일과 19일 사이에 만든 종가 갭을 터치하는 모습이 되었죠. 자, 제가 지금 이렇게 여기 이 포지션을 말씀드리고 있는 게 좀 어려우실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계속된 걸 업데이트를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전의 내용들을 계속 차곡차곡 살펴보셨던 분들이라면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근데 이거를 처음 접하면은 무슨 말을 하는 건가 싶을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옵션을 베팅했던, 어쨌든 옵션 만기니까 옵션 베팅 포지션이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 베팅 돈의 변화의 흐름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터닝할 때 시장은 더 상승할 수 있을 거라고 본 겁니다. 어디까지? 이 정도 라인까지요.
여기가 최적 포인트였습니다. 그렇죠? 여기 기준으로 봤을 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변화들을 보는 것은 옵션 만기니까 옵션의 변화, 옵션 만기 싸움, 옵션 전쟁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옵션 전쟁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 변화하는 과정이 곧 시장입니다. 그래서 증시의 변화는 거기에 다 녹아있기 때문에 이 변화를 보는 거고요. 여기에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조금 일단 라이브 방송을 좀 접하시거나 아니면 리뷰 영상을 놓치지 않고 계속 이어가실 필요가 있습니다. 순간 중간에 이제 빠지면은 중간에 건너뛰는 게 되기 때문에 좀 생소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포지셔닝에 따른 시장 판단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꾸준히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구독자 텔레그램 방에 입장해 계신 게 좋겠고요. 그 다음에 구독자 전용 네이버 카페도 운영하고 있으니까 유튜브 댓글 보시고 신청 방식대로 신청하셔서 합류하셔서 함께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차트 체크 여기죠. 이제 반등의 조건 중에 두 번째 라인까지 왔죠. 어디요? 12월 18일과 19일 여기 갭을 처음에 여기 막혔던 자리를 통과했고 그 다음에 2단계 딱 거기까지 걸쳐 가잖아요. 1단계 여기 막혔고 2단계 여기까지 가고 3단계 어디예요? 3단계는 11월 11일이라고 말씀드렸죠. 11월 11일에 외국인들이 돈의 변화를 일으켰던 자리, 포지션의 변화를 일으켰던 자리, 돈의 반응이 나왔던 자리. 자, 여기까지 자리를 열게 됩니다. 자, 요 싸움이 치열하겠죠. 저 자리까지 가서 막히느냐, 아니면 저걸 뚫고 안착하느냐의 기로에 서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사실상 저기를 윗꼬리 달고 이렇게 내려와도 이상하지 않은 그런 움직임이 되겠죠. 만기 싸움이니까. 청산도 있으니까요. 상방 쪽 청산도 할 거 아니에요. 자, 그렇게 되고요. 그래서 12월 18일에서 19일 사이에 만든 종가갭을 터치하는 모습이 오늘 나왔고 완전히 넘어가지는 못했지만 1월 만기 싸움을 위한 반등 에너지 정도는 충분해 보입니다. 궁극적으로는 11월 11일에 뚫린 자리를 딛고 올라서야 추세 전환 가능성을 볼 수 있다라는 거 계속 반복하고 있는 내용이고요. 삼성전자는 현물 55,900원, 선물 55,700원으로 끝났고 이틀 연속 백어데이션으로 종료됐습니다. 오늘은 지수 자체도 백어데이션으로 마감했다라는 거. 오늘 지수도 백어데이션으로 마감했습니다. 백어데이션 마감은 연속적인 모습이 필요합니다. 만약에 내일도 백어데이션 마감을 하는 경우에 옵션 만기 날이나 만기 전날에 급락 반응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이제 급격하게 터닝하는 가능성도 있는 거니까 잘 주목해봐야 되겠고요. 연속적이진 않을지 한번 봐야 됩니다. 외국인은 172만 주 삼성전자 매수를 오랜만에 이틀 연속 매수를 해줬고요. 자사주 매입은 100만 주, 그다음 무선주 14만 주 신청했던 것을 2시 56분경에 완료했습니다. 가장 어려웠던 저항 라인 54,000원대 돌파에 성공했고요. 자, 여기 보시면 주요 매물대 59,000, 55,700, 54,000에서 4,400, 53,000, 51,800, 5만이었는데 오늘은 54,400에서 시작 후에 55,700이 도전했던 거 넘어서고 장중 최고 56,000도 돌파했죠. 그러니까 가장 어려웠던 저항 라인 돌파에 성공한 모습입니다. 이제 안착되는지 여부는 내일까지 봐야겠죠. 수요일 실적 발표 앞두고 먼저 반등은 하고 있으나 이번 실적은 증권가에서는 영업이익이 8조 원을 하회할 것으로 전망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실적은 안 좋을 거라고 보고 있는데 먼저 지금 반영이 된 거라고도 보이기도 하고요. 먼저 반영돼서 삼성전자 차트는 아니지만 삼성전자와 비슷하죠. 선물은 먼저 반영돼서 그동안 내려온 게 아니냐 이렇게 보기도 하고요. 아니면 증권가에서 실적을 너무 지금 부정적으로 잡아버리면서 전망치보다 잘 나올 것 같은 기대감도 지금 함께 공존하는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실적 발표 이후에 방향을 잡을 것으로 보이고요. 수요일 장전의 실적 발표가 정말 중요한 만기로 가는 마지막 결정적인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지금 보고 있고요. 외국인 선물 옵션은 이제 월물 옵션은 콜매도로 모두 최소 중립 그리고 약간의 상방 포지션으로 변화가 됐고 아까 전에 설명드렸죠. 요거 포지션 상방으로 바뀐 거. 외국인들이 월물 옵션 양매도였던 게 이렇게 그림이 바뀌어 있는 겁니다. 이렇게 상방 쪽으로 갑자기 풀어버린 거예요. 콜을 풀어버렸다고 보시면 됩니다. 풋을 풀 뻔했지만 수렴비각 지키면서 콜 쪽을 풀어버린 거예요. 11월 11일 11월 물과 반대 대응을 하는 겁니다. 이제 양매도로 묶어둔 다음에 풋 쪽 풀면서 풋매수로 풀어버리면서 포지션을 풀면서 이렇게 풀면서 풋매수가 됐던 것을 반대로 양매도를 콜 쪽을 풀면서 콜매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완전히 반대 변화를 지금 보이고 있고, 그 기점은 지난번에 11월 만기는 11월 11일이 기점이었고요. 이번에 1월 만기는 여기 금요일 시초 부근이 기점이 되는 거였죠. 수렴비각 하단이. 선물은 오늘 장중 4천억 선까지 매수하던 것을 종가로 모두 매도로 돌려놓으면서 마감했습니다. 자, 선물은 외국인들이 땡기던 것을 모두 반납했습니다. 그래서 단타 처리를 다 해버렸네요. 그래서 삼성전자 실적 발표 앞두고 외국인은 선물에서는 무리하지 않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비차익은 900억대 매도에서 한순간에 돌리면서 오히려 원웨이 매수로 진행을 했고요. 7월 10일부터 누적 매도는 13조 원까지 쌓여 있습니다. 프로그램 비차익이 곧 시장의 방향성과 깊은 연관이 있기 때문에 제 방송 화면에서 며칠 전부터 프로그램 비차익을 여기다 메인 화면에 하단에다가 그냥 고정으로 놔두기 시작했죠. 여러분들도 프로그램 비차익 추이 따로 떼내서 같이 함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환율은 달러 선물로 체크하는데 정규장 종가 1467.6원으로 마감했고요. 외국인은 1108억 원 매수를 했습니다. 야간에 약간 더 조정 중이고요. 1465원대 거래되고 있고요. 중장기 상승 추세는 여전히 이렇게 유지되고 있고, 약간 조정이 있습니다만 유지되고는 있습니다. 중장기 추세는 어디까지? 기본적으로 1440원, 그 다음에 1410원 기준 보면서, 그 다음에 고가에서 개인들이 어떻게 했다고 말씀드렸죠? 고가에서 개인들이 거의 뭐 1월물 달러 선물을 1조 원 가량을 지금 개인들이 사들였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고가에 사들인 개인들 달러 선물 수익 안 주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조정 조금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언제까지? 1월 20일 만기까지. 만기 전후에 뭐 수급이 물갈이가 되면은 모르겠으나 손바뀜이 일어나지 않는다면은 1월 20일 만기 정도까지는 개인들의 1조 원 매수를 수익을 주려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환율도 살짝 조정이 나올 수 있는 구간, 환율 조정 나오면 시장은 반등 나올 수가 있겠죠. 물론 1대1은 아니지만 어쨌든 그런 구간이 겹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1월 20일 기준이 하필이면 트럼프 취임 때입니다. 그래서 취임 이후에 다시 환율이 부활하지 않을까 우려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개인들은 달러 선물 롤오버를 그렇게 많이 하지 않습니다. 그다음 변동성 지수 체크해보면 오늘 2% 정도 반등을 했고요. 여전히 20.71로 높은 상태입니다. 자, 여전히 변동성 지수가 높은 상태고 하단의 지지라인 많이 받쳐놓고 있는 상태고, 언제든지 급등하면서 변동성 지수 폭발하고 급락 전환 가능합니다. 1월 만기 종료 이후가 될 수도 있고요. 트럼프 취임 전후가 될 수도 있고요. 미국, 일본 금리 결정 시기에 주목을 해야 되겠습니다. 단계적으로 변동성 지수 폭발이 언제 일어날지 모르죠. 지금 이렇게 횡보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횡보하고 있다가 언제 딱 폭발할지 모르죠. 이게 1월 만기 끝나고 나타날 수 있고, 그 다음에 트럼프 취임 전후 나타날 수 있고, 미일 금리 결정 1월 24일부터 말일까지 유럽까지 금리 결정되는 시기에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 이번 주는 가장 중요한 게, 일단 이번 주는 고용 데이터가 나오는 시기고요. 가장 중요한 게 수요일 삼성전자 실적 발표, 그다음에 금요일에 미국 고용 보고서 공개니까 그 점에 초점 맞춰서 또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려운 장이 갑자기 출현하고 있습니다. 이거 급 터닝을 해서 그렇습니다. 급격히 외국인들이 1월 옵션 만기 싸움에서 갑자기 개인들을 따돌리면서 이 빚각 지지를 하고 나서 변화를 줬기 때문이죠. 변화에 대응하는 연습을 충분히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내가 대응이 좀 어렵다 싶으면은 반드시 복귀를 반복하면서 모의 투자로도 연습을 좀 해보시면서 내공을 쌓아가시는 훈련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마치고요. 내일은 8시 20분에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내일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리고요. 끝까지 시청하신 분들 감사드립니다.